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빅6에서 각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에 2명씩 제작할 예정이며 총 3편 제작 예정입니다. 1편은 토트넘 맨유, 2편은 첼시 맨시티, 3편은 아스날 리버풀로 진행됩니다. 기준은 23세 이하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핵심이자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을 지탱할 수 있는 근거, 미키 반더벤입니다. 193이라는 든든한 피지컬에 믿기지 않는 빠른 발, 게다가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할 때 침착성과 노련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친 선수는 고작 2001년생, 22살입니다. 반더벤은 토트넘의 포백 중 왼쪽 센터백을 담당합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풀백 2명을 공격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로메로와 반더벤 이렇게 2명만 후방에 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더벤은 상대팀의 역습을 조기에 차단하는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커버 범위를 자랑하며 미친 속도로 리그의 빠르다는 공격수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중요했던 리그 경기입니다. 와킨스를 보고 날아온 롱킥이 바운드 되었습니다. 와킨스와 로메로의 헤더 경합에서 와킨스가 머리를 먼저 넣으며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로메로와 와킨스보다 훨씬 뒤쪽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대각선 안쪽 코스로 뛰며 골대를 먼저 보호하는 경로로 뜁니다. 직선으로 뛰는 와킨스보다는 불리한 경로를 고른 겁니다. 하지만 반더벤의 빠른 커버로 와킨스를 완벽히 커버합니다. 와킨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빠른 공격수 중 하나인데 스피드로 와킨스를 제압합니다. 반더벤의 커버가 가져오는 또 다른 이득이 있습니다. 로메로의 위치를 볼까요? 반더벤이 나서서 띄워줌으로써 로메로가 최종 수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더벤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극도로 적은 기복입니다.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모든 선수 중에서 잘한 날과 못한 날의 차이가 가장 적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큰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선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어떤 선수가 성장을 할 때 큰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점으로 스텝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한다고 느끼는 것이 스탯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반더벤의 히트맵을 보면 왼쪽 수비 진영을 거의 다 붉은색으로 채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커버 범위를 자랑합니다. 왼쪽 상단의 지상경합 승률도 아주 괜찮습니다. 승률 66%면 3번 중 2번은 이긴다는 얘기고 애초에 불리한 상태에서 하는 지상경합도 있기 때문에 66%면 상당히 준수한 스탯이죠. 그 아래 상대 진영 패스 정확도 역시 93%로 괴물급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리그 탑급 수비수인 맨시티의 디아스, 아스날의 살리바와 비교해도 높습니다. 물론 각 팀마다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상대 진영에서 93%는 상당한 발밑 안정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90분당 리커버리 횟수가 6회 정도 되고 이건 상위 11%의 기록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리커버리는 수비 회복 달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너킥에서 역습당할 때 수비 진영으로 막 뛰어서 복귀하는 종류의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29라운드가 진행되는 지금 시점까지 경고를 딱 한 번만 받았다는 것도 반더벤의 깔끔한 수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토트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반더벤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맨유의 선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가장 어린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맨유의 미래, 코비 마이누입니다. 맨유를 떠난 적 없는 맨유의 송골 유스입니다. 박스투박스와 수비형 미드필더 전부 가능하며 활동량이 좋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개인기와 탈압박이 진짜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장 미친 건 고작 2005년생 18살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맨유에서 3선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지만 완전한 박스투박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전진성이 강한 공격진이 올라갈 때 수비라인과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마이누는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나 타이트한 공간에서 공을 받아도 몸을 전방으로 돌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이런 동작은 시야가 열린 순간 다음 동작을 하기 좋죠. 지금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꽤 어려운 자리에서 받은 패스인데 어깨로 이워비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리를 벌리면서 왼발 터치 한 번으로 골대를 보고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워비의 접근으로부터 끝까지 공을 지켜내며 레시포드에게 적절한 강도의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것처럼 기본적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연계 능력이나 공격적인 재능도 충분한 선수입니다. 본업인 수비 능력은 어떨까요? 리그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우리 팀의 패스가 가장 많이 섞이는 공간이 마이누가 서 있는 3선입니다. 거기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예측 능력은 너무 중요한데 마이누는 이러한 예측 능력도 준수합니다.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안쪽으로 속도를 살려서 전진하는 순간인데 슬라이딩 태클로 소보슬라이의 전진을 막아냅니다. 지난 FA컵에서 마이누는 소보슬라이의 전진성과 폭발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저는 마이누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기복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탄탄한 기본기가 밑받침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한 기본기라는 장점은 어느 감독을 만나도 기본 이상은 가능하다는 뜻이며 감독이 맡기는 역할에 따라 큰 폭으로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이누는 냉정하게 지금의 실력이 리그 탑급 미드필더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생이라는 괴물 같은 나이에 지금의 성장 곡선을 유지한다면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리그에서 손꼽는 미드필더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누의 미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토트넘과 맨유를 이끄는 어린 재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네요. 이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리그를 재미있게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2, 3편도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